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본사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다수의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약한 수요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노조와 임금 인상 및 새로운 상업용 항공기 생산을 약속하는 4년 계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에 대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8월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HSBC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서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급락 이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16%, 나스닥 지수는 1.16%, 다우지수는 1.2% 상승하여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하락세 이후 투자자들은 기술주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으며 애플은 아이폰 16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주가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은 본사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아이폰 16, 애플 워치 시리즈 10, 에어팟 4 등 다수의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은 아이폰 16, 16 플러스, 16 프로, 16 프로 맥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16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6.3인치와 6.9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더 얇아진 베젤과 개선된 카메라 성능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A18 프로 칩은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는 16코어 신경 엔진이 탑재되었고 17% 향상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애플 워치는 더 얇고 밝은 화면,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을 포함한 건강관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을 소개했으나 이 기능은 10월의 베타 버전으로 미국에 먼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애플의 아이폰 공개로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여 예상치인 0.7%를 하회했습니다. 운송, 가전제품 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식품 가격은 2.8% 상승했으며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16.1%, 채소 가격이 21.8% 급등했습니다. 근원 CPI는 0.3% 상승해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하락해 예상치인 1.4% 하락보다 더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약한 수요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90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철광석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로 철강 소비가 약화되었고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 철강그룹은 2008년과 2015년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가을 건설 시즌이 시작되면 철광석 가격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잉은 3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임금 25% 인상 및 새로운 상업용 항공기 생산을 약속하는 4년 계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9월 12일에 이루어질 투표에서 노조원들이 찬성해야만 승인되며 승인되지 않을 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향상된 퇴직 시 혜택,
생산 시스템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잉은 최근 품질 문제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2분기에는 14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에 대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광고 기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애드 매니저를 통해 시장의 약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기준 31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이 광고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더블클릭을 포함한 여러 회사를 인수하여 광고 기술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이러한 인수로 인해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이 너무 좁은 광고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여 5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43.2% 급증해 전체 차량 판매의 53.5%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각각 2024년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는 2024년 8개월 동안 1.6% 증가했으며 정부 보조금 정책 덕분에 올해 전체 판매는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소닉이 일본 와카야마 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공장은 파나소닉의 새로운 4680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주요 시설이 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680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보다 가벼우며 효율성이 높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소닉은 또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3,500억 엔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스바루와 함께 군마현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2030년까지 16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HSBC가 비용 절감을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서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CEO는 중복되는 역할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이 이루어지면 연간 약 4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HSBC의 최대 수익 부서가 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합병 시도가 있었지만 내부 저항으로 무산되었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대만의 기존 공장과 비슷한 생산 수율을 달성하며 생산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TSMC는 2024년까지 애리조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숙련된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미국에서의 생산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 시범 생산에서 4나노 공정 기술을 사용한 칩의 수율은 대만 타이난 공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TSMC 애리조나 공장 프로젝트를 위해 66억 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